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군사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최근에 ICBM도 발사했고요. 그 다음에 초대형 이 괴물 방사포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북 무력 시위가 있었어요.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이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동원이 돼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김병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 연합사 부사령관은요, 사령관도 사성 장군이지만은 똑같이 사성 장군이에요. 자, 이 사성 장군까지 지난 인간이 이게 과연 군인 생활을 해온 건지 정치군인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군대 생활도 이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사성 장군까지 다루셨느냐? 군내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 김병주의 행태를 보고 우리 군인, 예비역들, 뭐 현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열불이 잔뜩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방산 수출도 민주당 허가를 받고 하도록 그야말로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양산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가 말이죠,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K방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4대 세계에서 4대 강국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수십조, 수백조를 벌게 하겠다는 건데, 요거 민당 승인받아? 그럼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악법을 양산하는 인간들 전부 4년 후에 싹 다 낙선시켜야 돼요. 예, 공천도 못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병주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조이대가요, 좀 그래도 속으로는 또 뭐 하나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사법부, 즉 판사들이 굉장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변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요, 서울대에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용역은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하죠. 이게 조이대 이 인간 참 이런 무능한 인간이에요. 제가 입만 열면 참 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용역을 받아서 작업은 작업대로 하되, 현 상황에서 이 사법부 이 판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 입으로 막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는 가만히 앉아 있고요. 용역 줘갖고 6개월 후에 나오는데, 내년 5월에 사법정책 자문위를 거쳐서 이게 나오면 그때 조치하겠다. 이거 넋 빠진 인간 아니에요? 정말 이건 뭐 욕을 안 해야 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할 수는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최고형을 선고하라. 이런 지금 우리 우파 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고, 지금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과장이 이번 이제 정청래, 악법에 또 악법을 법은 아니지만은요, 그야말로 검찰 수사 못하게 특활비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수사비, 일종의 특정 업무 경비, 요 예산을 싹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요런 정청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요,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 이제 이 북한이 최근에 지난 31일 날 화성 19형 ICBM을 실험 발사했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11월 5일 날에는 600mm 초대형 괴물 방사포 KN-25, 요걸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이제 군에서도요,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력 시위에 나서가지고요, 대량 응징 보복, 그러니까 이제 정밀 타격 수단 중에 하나인 현무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오늘 했습니다. 자, 그래서 NLL 일대 백령 연평도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그리고 북한군의 기습 점거 시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성격의 대규모 증원 훈련도 별도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현무2 이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에는요, 충청남도 안흥 지역에 있는 서해 사격장에서 있었고, 미사일은 한 200여 킬로를 비행한 다음에 정확하게 타겟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무2는요, 그야말로 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핵심 타격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축구장 서너 개 정도의 면적을 초토할 수 있는 대량 파괴 무기가 되고요. 삼축체계라고 하고 있는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인데 사거리에 따라서 A형, B형, C형이 있어요. 그래서 300km에서 800km까지 나눠진다. 그리고 세후 재원은 자원 거의 보안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예하 2개 부대가 바로 이제 지난 6일 날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하고 패트리어트로 또 표적을 요격하는 훈련도 진행을 했습니다. 요 패트리어트하고요 천궁2는 우리 이제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전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야말로 이제 이 대량 응징 보복 그리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을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한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해 NLL 일대의 백령도 연평도에 병력 6,600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연례 증원 훈련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함정이 한 10여 척, 그리고 이제 상륙 기동 헬기하고 아파치 헬기, 그다음에 블랙호크 헬기, 항공기가 35대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호국 훈련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이제 우리도 그야말로 이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 북한에 대한 무력 압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훈련이 된다.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이제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런 훈련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병주 요 인간이 JTBC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탄핵, 하야, 개헌 중에서 가장 빨리 되는 것을 하겠다. 웃기고 앉아 있어요. 예, 야, 참 큰일 났어 이런 인간.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우리 이제 군에서 이제 보내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참관단도 파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쟁 불씨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로 이 전쟁 불씨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신부풍 놀이를 통해서 국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보내는 경우에는 이거는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 자, 그리고 이재명 재판 생중계하자 이제 우리 이제 이 자유보수파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야말로 챙피주기 의도다. 웃기고 앉아 있어요. 자, 아니 무죄라며요. 무죄니까 무죄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중계만큼 좋은 수단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 무식한 인간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도 아주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전 수출을 회방하더니 이제는 방산 수출까지 한다는 것이냐?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사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방산 수출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네가 192석이니까 자기네가 반대하는 수출은 못하겠다. 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전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나 국군 파병국은 제외다. 아니, 안전보장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에서는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공격용 무기도 줄 가능성도 있는 거, 이거를 배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좀 탄력적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 대응을 하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병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격용 무기의 직접 지원, 이거를 막겠다고 지금 이 방산 수출을 갖다가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국회 동의가 뭐예요? 민주당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와, 참 대단하네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방산 수출은요, 일반 상품 수출하고 달라요.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방산 수출 상위 국가는 전부 다 강대국이구나. 아니면은 첨단 그런 유럽 국가들이 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방산 수출 경쟁이 커진다. 그만큼은 그것만큼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K 방산 수출이 한 140억 달러, 올해는 200억 달러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수출국이요 4개국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3배인 12개국으로 늘어났고 품목도 어마어마하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대공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야, 참 이건데 이거 우크라이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이제
팔게 하려고 요런 일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어느 정도로 가고 있어요. 북한은 이제 파병까지 갖고 첨단 기술 북한이 필요로 하는 ICBM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기권 재짐이라든가 신형 정추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금 이제 기술 지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파병해 갖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개발한 기술을 이제 상품화시킨 게 우리 이제 방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벌이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이거 그러니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수출만 못하게 하느냐? 이재명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에 우크라이나 이제 창마단을 보내려고 하니까 고문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 대한민국 군이 고문하는 그런 부대입니까? 야, 참 이런 인간들 보면은요. 예, 기가 막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때는 이제 원전 수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아예 우리 방산 수출도 못하게 만드는 요 민주당을 보면 야, 참 이런 게 민주당의 실체다. 이런 민주당을 우리가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원전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K 방산 수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막아놓는 거예요. 예. 이거 민주당 반드시 심판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장병들 전현직 할 것 없이 예비역 현역 할 것 없이 김병주에 대한 원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가 오늘 뭘 했느냐? 지금요, 뭘 했느냐면, 지금 검찰의 특활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가 일종의 이제 수사비예요. 요거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그리고 감사원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특활비는 이제 80억 900만 원인데, 그리고 특수업무 경비 수사비가 506억. 요거를 전액 삭감해서 지금 검찰이 아주 열불이 잔뜩 났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법원,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과장. 이제 이 검찰과장 이런 예산 전부 다 편성해서 국회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임세진 검찰과장이 여기 항의해서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사표를 냈느냐? 전국 검사 수사관들이 수사에 사용하는 특경비까지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책임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낀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활비의 경우에는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과 사건 수사에 쓰이는 것이고 특경비는 수사 업무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삭감한 그 안을 야당 단독으로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심사 소위에서 요거를 싹 다 삭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당도 난리, 그 다음에 우리 법무부 장관도 난리 치니까 정청래가 어떤 꼼수를 벌이냐? 그러면 내일 별도로 약식 간담회를 갖겠자. 약식 간담회. 정상적인 그 우회는 아니에요. 약식 간담회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자료들 왜 이제 특활비와 특경비가 필요한지 요런 자료를 내라. 예, 그러면은 이제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강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내역이 입증되고 특정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여야 의원님들하고 간담 형태의 토론에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전체 예결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자, 그러면서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본부와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은요. 각별하게 이러지면 아니 되옵니다. 뭐 얘기했지만 뭐치든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와,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해놓고서 지금 이제 청청래가 간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간담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당의 경우는 수가 부족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해버리면 우리 여당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또 퇴장했죠. 여당은 수단이 퇴장하고 나면 민주당은 반성한 게 아니라 더 잘됐다 해가지고 쥐들이 싹 일방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와, 참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조이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제 오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어제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판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해졌다는 겁니다. 왜? 지들이 마음에 안 들면 법관 좌표찍기를 하잖아요. 지금 법관 좌표찍기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바로 개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법관 좌표찍기에 대응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법관을 신변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난 그러니까 이제 최근이죠, 최근. 예, 최근에 요거를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를 위촉했어요. 그 제목은요 법관에 대한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 보호 방안, 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내년 5월 달에 사법정책 자문위 안건으로 이 용역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 그래서 이제 이 자문기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조이대한테 보고하고 조이대가 그 방안을 갖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관 보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 5월에 거의 뭐 1년간 연구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계기가요. 최근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페이북에다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이제 일어난 일이고요. 지난 8일 날, 지난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날. 그래서 6월 11일 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선고가 이제 2개가 남아있잖아요. 15일, 25일. 요때 좌표 찍기가 이제 개딸들에 의해서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야. 하지만 특정 사건 염두에 뒀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조이대가 이렇게 간땡이가 이제 정말 얼어붙은 거예요. 얼어붙었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원 행정처에서는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내년 5월 달에 사법정책 자문위에 넘겨서 거기서 이제 조이대한테 보고하면 그때 쓰겠다는 겁니다. 야, 참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 외국 사례도 보고 입법례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법관들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도 또 이제 인터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월 말 중에 중간 보고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말에 나오고 요거를 5월에 지금 내 사법정책 자문위에 넘겨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니 지금 이거를 이렇게까지 연구하는 건 좋아요. 왜 체계적인 그 조치가 필요할 테니까 연구하는 건 좋은데 아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연구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재명에게 최고형을 선고하라. 이런 이제 집회를 열어요. 여기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1일 날 월요일입니다. 1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지법하고 중앙지역 그 사이에서 여는데 요거는 이제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ROTC 애국동지회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당 유권자혁명 청년포럼 시작 여기에서 이제 행사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하고 또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15일 날 재판하니까요. 근데 요게 이제 하려면 좀 더 일찍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판결문은 계속 고치는 거니까 15일 날, 그리고 25일 날 하니까 시간적으로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형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양형 기준으로 최고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3년하고 2년. 이대로 선고하면 되는 것이죠. 이대로. 그래서 근데 여기에만 끝날 게 아니라 요런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법정 구속을 하도록 우리가 또 압박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막힐 때는 막히더라도 법원에서는 법정 구속을 시도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법치농단 이재명의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이재명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권에서도요, 이 탄원서 제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11일 월요일이고요. 15일 날이 금요일인데 14일 날은 본회의를 열어서 또 송토하는 것이고 16일 날은 또 집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6일 날은 이제 야권 집회.
12일 날은 우리 우파 집회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 앞장선 인간이 누구냐? 이재명이 것이다. 이재명. 예. 이재명의 반성은 물 건너간 것이고, 예, 요때 그냥 법정 정말 최고형이 선거대로 여론의 압박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